안녕하세요. 지문과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오세정입니다. 오늘은 그 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도 손이 있고요. 우리 인간도 손이 있지요. 그런데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그 손이 하는 그 역할, 그리고 그 손가락의 어떤 그 힘의 비중,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손가락의 그 하는 역할, 힘의 비중,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 그 뭐랄까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튼튼하게 생긴 이 닭도 보면은 손가락, 발가락이 있죠.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 손가락 중에서 보면 엄지 손가락이 어떤 거냐면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엄지 손가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닭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 손가락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느 때 사용하냐? 수탉들이 암탉을 두고 싸울 때 이게 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외에는 거의 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땅바닥을 휘젓고 이럴 때도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검지, 저기 중지 손가락 위주로 쓰고 있어요. 반려동물이 멍멍이 같은 경우도 강아지도 보면은 엄지 손가락이 위쪽에 있고요. 엄지 손가락이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중지 뭐 검지 이렇게 다 있는데 엄지 손가락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쓸 일이 없죠. 이 원숭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숭이도 이렇게 손가락이 물론 사람하고 똑같이 5개가 있는데 나무에 매달린다든지 어떤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집을 때 보면은 엄지손가락을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거의 중지손가락으로 나무에 매달린다든지 중지손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동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엄지손가락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중지손가락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반면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느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해내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지를 중심으로 나머지 손가락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작업 수행 능력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5만 가지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해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 그 아이들 이렇게 장난치고 말지라고 이러면은 늘 했던 이야기가 저 녀석 5만 가지 다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듯이 5만 가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의 그 문명이 여기까지 발달해 오기까지는 위대한 손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손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들도 했지만, 이 손이 그만큼 잘 자유자재로 움직였다라는 건 우리 두뇌가 어, 꾸준하게 발달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손은 결국에는 외부로 튀어나와 있는 제2의 뇌 또는 작은 뇌라고, 이렇게 소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뇌하고 손은 가장 많은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손에는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약지 손가락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할, 힘의 그 비중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손에 보면 이렇게 지문이 있듯이 지문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그 유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에 어떤 지문이 있느냐, 어떤 게 지문이 만들어졌느냐는 해당하는 그 뇌가 발달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추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지는 약 50%의 힘을 가지고 있다. 검지는 30%, 그리고 나머지가 약 20%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엄지, 검지가 거의 7, 80% 가장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엄지, 검지는 엄지와 검지는 우리 뇌하고는 전두엽 부분, 전전두엽, 후전두엽 또는 전두엽, 후전두엽 뭐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엽과 후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걸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일들이 전두엽, 후전두엽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역할을 해내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동물들과 다르게 동물들 중에서도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엄지, 검지가 그만큼 발달이 돼 있고, 엄지, 검지의 역할에 따라서 두뇌가 그만큼 어떤 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로시와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혈관 신경계의 배열 규칙에 따라서 혈관의 신경계통이 손바닥과 손가락을 형성하는데, 지문은 수정 후에, 임신 후 이야기하는 거죠. 3개월경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해서 5개월경에 완성이 되는데, 이 지문은 사람의 인격적 특징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듯이 이 손에 그런 그 지문이 인격적 특징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엄지와 검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의 약 2%에 해당이 된다고 하죠.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뇌 전체 무게 중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두엽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상황 판단, 어떤 결정, 어떤 인식, 사고, 분석 이런 역할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했던 게 이 전두엽의 비중이 그만큼 나머지 동물들과 다르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강아지는 7%, 그리고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가장 흡사하게 닮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17%, 그리고 인간은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에서 38, 40% 가까이 차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걸 반영을 하느냐, 인간은 머리를 쓴다라는 거죠. 나머지 동물들은 몸을 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머리, 생각하는 동물이고 머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전전두엽도 있고 전두엽도 있고 앞쪽 이마 쪽에 있는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엽도 있고 측두엽도 있고 뒤통수에 있는 후두엽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물건을, 사물을 봤을 때 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게 후두엽에서 받아들여서 후두엽에서 받아들인 걸 분석을 하는 뇌로 보내서 분석이 이루어지면 전두엽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두엽의 역할이 어떤 거냐? 자기 이해 및 감정 조절을 원만히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절 능력이 원만한 것이 이 전두엽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성이 좋아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할 수도 있다.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 좋으느냐 안 좋느냐 이 역시도 전두엽의 역할이라는 거죠. 닭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없잖아요. 무조건 그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닭 같은 경우는 싸우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디자인을 잘 한다는 거죠. 사고 능력이라는 거죠. 사고 능력,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동물. 그리고 책임감과 인내력으로 마무리를 잘한다는 거죠. 동물들한테 어떤 일을 수행을 하게끔 시켰는데 동물들이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어떤 걸 마무리를 하고 끈기 있게 어떤 걸 이끌어가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듯이 인간들은 책임감, 인내력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거 역시도 전두엽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사고와 통찰로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전두엽의 역할이라는 거죠. 전두엽의 역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전과 자신감으로 어떤 일을 힘차게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도전 정신, 희생 정신 이런 것들 역시도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물들도 손이 있습니다. 인간도 손이 있고요. 그런데 이 손에 손가락들을 보면은 동물들은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거의 무용지물인 반면에 우리 인간은 엄지와 검지가 전체 힘의 비중이 7, 80%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엄지와 검지가 결국에는 전두엽 쪽에 전전두엽 쪽에 이제 신경이 연결이 돼 있는데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전두엽과 전전두엽의 비중이 인간은 약 40% 가까이 육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부분이 이 전두엽, 엄지와 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두엽, 전전두엽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거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두엽 부분에 대해서 엄지 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